80%까지 쓰입니다. 네,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M1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M1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어, 어, 우리는 그 기술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래서 GI, GO,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좋은 정보가 들어가야,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좋은 정보가 나온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된다. 이런 GI, GO,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때,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요? 얘를 이렇게 적을까요? 그래서 결국 전체 이게 70에서 80%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뭐 질이 좋은 양질의 양만 많은 게 아니고 질도 좋은 예, 데이터가 어,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 음. 그리고 모델을 구현하고 결과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까지는 어디 M1에서 학습을 했고요. M2에서 이제 모델 구현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 모델 구현이 M2, M3 과정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책에도 보면 그 뒤에 요렇게 문제 정의, 그다음에 전략 수립,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그죠? 그다음에 자 수집 요 하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모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결과 적용입니다. 이때 결과 적용은 데이터 분석 모델에서 뭐가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신뢰도가 평가했을 때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봤을 때 결과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교과서 음,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20페이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 근데 수집 단계라고만 되어 있지 수집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메모를 하나 해놓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뭐 했냐고 하면은 직접 측정, 기존 데이터 활용, 그 다음에 왜, 이게 직접 측정하거나 기존 데이터 활용하거나 내지는 웹크롤링한 데이터 가져오거나 또는, 또는, 또는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캑을 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고 하면은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뭐였죠? 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애몬했던 것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자, 캑을 외에도 요거를 자, 제가 조금 요렇게 직접 측정 요거 데이터 요걸 같이 합칠게요. 그래서 캑을 외에도 뭐가 있냐고 하면은 데이콘, 음, 빅 콘테스트, 음, 빅 콘테스트, 그 다음에 투워드 데이터 사이언스, 이건 그대로 그냥 적어 드릴게요. 투워드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가짜 연구소, 네, 모두의 연구소, 어, 요런 데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1에서 했던 겁니다. 기억나나요? 그다음에 요거 조금 더 많이 쓰는 거,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거 AI 허브. 네. 그다음이 UCI 머신러닝 저장소. 네. 요렇게. 음, 됐나요? 물론 구글 데이터셋
검색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웹크롤링한 데이터가 결국 얘네들 전부 다 웹크롤링한 데이터라고 봐도 됩니다. 얘네들 전체가. 예.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할게요. 웹크롤링 지우고 요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2, 3, 4가 다 뭐가 웹크롤링에 해당한다. 음. 사실 웹크롤링 잠깐만요. 웹크롤링 요거는 자 따로 좀 드릴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아예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거고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얘네들은 웹크롤링은 웹크롤링은 음, HTML을 분석해서 뽑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향은 달라요. 그럼 HTML이 뭐냐 이러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언어입니다. 네, 웹크롤링 데이터는.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되겠나요? 네, 메모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네, 메모 좀 해주세요. 제목만이라도 메모를 조금 해주십시오. 음, 되셨나요?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해서 M2 가정의 1단원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1단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까지죠. 네, 마무리를 짓고요. 2장 탐색적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탐색적 분석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주피터 노트북 어, 또는 코랩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피터 노트북 또는 코랩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 네,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하나를 드릴 거냐고 하면은, 데이터를 하나씩 하면서 제가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U 누르시고요. U 폴더에
M2라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폴더를. 네. M2라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셨나요? 그 다음, U 누르고 노트북 여기까지 와주십시오. 네, 노트북까지 와주십시오. 자, 제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에, 자, 1번, 음,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자, 우리 이제 데이터 탐색하는 여기에서 맨 처음, 지난번에 됐듯이 제가 여기 제목은 가리고요. 라인 넘버만 요렇게 넣겠습니다. 라인 넘버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 M1 할 때 제가 마지막 날 요런 걸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했던 거 여셔도 됩니다. 요런 걸 했습니다. 요거 하나 계속 할 거거든요. 넣어 주십시오. 네. import numpy, numpy as np, from numpy, import pandas, 그리고 from pandas. 응. 그다음 매플로립 그러면서 시본까지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이런 찾기 어려울까 봐 네, 줌의 채팅방으로 드렸습니다. 요게 항상 위에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음. 자, 요거 이제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모는 복습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안 해도 될 것 같고. 봅시다. 요거 이제 런 시키고, 지금 제가 조금 속도가 느린데요. 요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도별, 용도별 데이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시도별, 용도별 데이터를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했던 사람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건데, 안 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음, 제가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드리는데, 데이터를 하나만 드릴 게 아니고요. 용량이 좀 많은 집 파일로 드릴게요. 이렇게 집 파일로. 네. 자, 집 파일 받아주십시오.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용량이 조금 많아서. M2, M3에도 쓸 예정입니다.
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 지금 제가 여기 사용자 폴더에 저는 루트고 여러분들 아이디 방에 M2 폴더 안에 요렇게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운받아서, 저는 복사니까 여러분들은 다운받아서 여기에 다운받아 주십시오. 여기에. 그리고는 얘를, 네, 여기에 압축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기 요 전체 그냥 여기 파일과 데이터를 구별 안 하고 압축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데이터 폴더에 압축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나요? 응.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데이터를 보면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점 슬래시 현재 데이터, 현재 폴더에서 지난 시간에는 요게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시도별, 용도별 하나만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pd.read 엑셀에서 데이터를 현재 폴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현재 작업한 폴더 요겁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데이터라는 방 안에 요 방 안에 시도별, 용도별 XLS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제대로 읽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까지. 요거 스타트에 요거 안 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네, 요거에서 안 된다 어떻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네, 안 되는 학생들 얘기 꼭 해 주십시오. 자, 다 되나요, 여러분? 다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요. 우리가 지금 하는 데이터는 뭐라고? 현재 작업하는 폴더에 데이터라는 방 안에 이렇게 이 방 안에 들어가면 폴더 안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시도별, 용도별 점 XLS가 있죠. 요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들은 다 뭐냐고 하면은 M2, M3, 뭐 M4에서 다 쓰일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시면 되고요. 코랩을 쓰는 학생들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서 데이터 방을 만드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자, 코랩은 코랩을 쓰는 학생은 자, 요렇게 제가 요렇게 되면 그냥 지난주에 했던 그냥 예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폴더 요 그림이 있죠. 요거 딱 누르시고 음, 연결됐다고 나오죠. 여기에서 뭐를 오른키 눌러서 새 폴더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방을 만들고 요 방 안에다가 요 방 안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다 갖다 넣기에는 용량이 많으니까 음, 요렇게 해서 아이고 요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죠? 네. 되겠나요?
요렇게 확인하고 하면 됩니다. 콜앱이 됐던 주피터가 노트북이 됐던 여러분들 방법은 동일하더라. 되셨죠? 네, 일단 여기까지 됩니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몇 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M1이 복습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M2 내용이 들어가진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입력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다시 시작할까요? 어, 다시 시작할까요? 음.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 잠시만요.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호스트인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제가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을 바꿔서,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자, 주피터 노트북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콜앱에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설명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콜앱에서 그냥 소스 그대로 저랑 따라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콜앱에서 했을 때, 자, 콜앱에서 했을 때 파일 부분이 조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부분이. 콜앱에서 했을 때. 그래서 파일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요 클릭하시고 자 연결합니다라고 시간 나오면 요게 나왔을 때 오른키 눌러서 새 폴드 누르고 데이터라고 방을 만들고 어 요 방 안에다가 제가 아까 드렸던 이 파일을 요렇게 끌어다 놓으면 요렇게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다시 클릭해서 요렇게 하고 똑같이 자 요거 자 그냥 소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돌리고 어, 어. 조금 느려요. 콜앱에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데이터 왜 에러가 나죠? 제가 안 넣었나요? 넣었는데 데이터 폴더를 현재 폴더를 기점으로 어, 어, 그러면, 자, 잠시. 여러분, 이거 에러 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 폴더에서 에러가 난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도별, 용도별 그 자체에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현재 폴더에서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죠. 음. 마운트적인 걸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되셨습니까?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 콜?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해되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 한 명 한 명 있는 경우에 개별 질문한 게 좀 많아서 질문에 답변이 끝나면 제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얘기할게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 쭉 진행하는 것들은. 단지,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늘려도 소스만 늘어나요. 근데 콜앱에서는 이렇게 늘리면 얘네들이 같이 늘어나서 제가 소스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시도별, 용도별 파일까지 열었다. 그러면 자,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봅시다. 네, 보면은 자, 시도별, 용도별 파일을 이렇게 보면은 총 20팽에 열이 총 안 세어봤지만 요까지 하면 A, B, 즉 A부터 Z까지 두 개 더 더하면은 29개입니다. 즉 사실은
얘는 어떻게 지금 데이터를 읽고 있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얘가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뭐와 제목행. 다시 얘기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어 첫 줄에 대한 제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자 세이프로 읽으면 요렇게 읽잖아요. 요렇게 읽으면 제목행은 제목행은 제외하고 읽어서 뭐 행이 한 개 엑셀의 원본 데이터에 보다 행이 한 개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음. 그럼 알파벳 26 개에 뒤에 두 개니까 그죠? 알파벳 26 개에 뒤에 두 개니까 28 개는 맞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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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은 엑셀 열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자, 이때 헤드 두 개만 읽어라라고 하니까 결국 누가만 읽느냐? 강원 개성만 읽어요. 강원 개성만 읽어요. 읽었죠? 테일을 읽으라고 하면 합계만 읽어요. 테일을 읽으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북부터 합계까지 읽습니다. 전북부터 합계까지 읽습니다. 테일 다섯 개 읽으라 돼. 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요. 다섯 개. 자, 그리고 나서 자, 보면 제가 뭘 했냐면 구분을 in place to로 뭐죠? 원본을 변경해서 구분을 뭐로 인덱스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테일 하나만 읽었더니, 합계가 이렇게 인덱스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컬럼스, 이렇게, 컬럼스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만요. 요거를, 아닙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를 파워라고 줄였네요. 파워 데이터라고 할게요. 파워 데이터에 컬럼스 하니까 요렇게 컬럼들이 다 나오죠. 음. 그다음 파워 데이터 점 밸류스 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뭐로요? 뭐로요? 배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렇게 데이터를 읽을 때 어디서 갖고 왔냐면 판다스 점 리드 엑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확인하면 분명히 판다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칼럼을 확인해 보게. 칼럼 타입을. 네, 타입을 확인하면 이때 어이구 TYPing 확인하면 요렇게 인덱스라고 알려주죠. 밸류스도 확인을 하면 요렇게 뭐라고 어레이라고 알려주더라. 어. 결국은 배열값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이때 헤더 to 이러니까 뭘 얘기하냐. 자, 이때 자, 요거랑 반복되는 건데 헤더 to라고 읽게 되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보실래요? 경기부터 나오죠. 뭐냐면 이렇게 자, 하나, 둘 되겠나요? 셋. 이게 결국은 이게 0번, 1번, 2번이잖아요. 행번호 2번부터 읽으라는 겁니다. 헤더 to. 헤더 to. 헤더 to. 즉 얘는 엑셀의 라인에 0부터 세워서 어, 2라인부터 읽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세 번째 데이터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자 보면 이게 0번, 1번, 2번 제목을 제외하고 그래서 경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헤더라고 이렇게 적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라인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이제 해본 거고 우리가 그렇다면 자
파워 데이터 위에 가지고 이 했던 요 데이터 가지고 탐색적 분석해보자. 뭐죠? 디스크라이브다. 네, 디스크라이브다. 이때 왜 에러가 날까요? 디스크라이브가 에러 날 게 없는데? 크라이브. 철자 틀렸나? 네, 제가 틀자 틀렸는가 봅니다. 음, 네. 음. 자, 확인해 주십시오. 자, 디스크라이브는 그렇다면, 자, 우리, 탐색적 분석 2장 내용 좀 들어갑시다. 네. 음. 자,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M1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탐색적 분석은 EDA라고 해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걸 우리는 탐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디스크라이브는 숫자형 데이터에 대한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어,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 그 통계적 특성값으로 끄집어내는 게 바로 디스크라이브다. 특히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25, 50, 75%를 데이터를 뭐가 값이 얼마인지 추출을 해준다. 그렇다면 탐색적 분석에서 대표적인 게 디스크라이브가 있고 그 외에 뭐가 있다 더 많이 쓰는 차트라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음, 되셨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탐색적 분석이 어떤 겁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탐색적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우리 PT를 조금 열어서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음. 음. 자, 탐색적 분석은 자, 교재를 열어 주십시오. 24페이지. 분석할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데이터 탐색이다. 음. 그로 인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래프로 그려보는 건데, 자, 데이터 타입에 있어서는, 자, 여기서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 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생긴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적으로는 간단해도 여러분들 요거 꼭 연결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 숫자형, 바이너리형,
논리형이 있다. 이거는 인간 세기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메모 하나 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얘기한다. 음. 그래서 이름, 주소, 텍스트 본문과 같은 문자형이 있고, 온도, 습도와 같은 숫자형이 있더라. 그러면, 자,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 실행 파일과 같은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바이너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 걔네들은 바이너리형이더라. 어. 그래서 문자형에서는 문자형에서 이렇게 글자, 숫자, 논리, 트루 폴스, 트루 폴스, 그죠? 요런 형태로 넘어가는 인간 세계 언어, 인간 세계 데이터를 어떻게 컴퓨터로 표현하느냐? 바로 문자, 숫자, 바이너리 논리형으로 표현하더라. 됐나요? 그러면서 수치형 데이터는 다시 범주형과 순서형, 연속형으로 세 개로 나뉩니다. 음, 음. 범주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고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자, 월화수목금토일은 절대로 월화수목금토일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뭐 편의상 숫자로 대처합니다. 네.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다가 이름만 하나 적어 놓을래요? 원, 핫, 이거 칠판에 적어 드릴게요. 네. 거기다가 이름만 하나 적어 놓을래요? 음, 원, 핫, 인코딩.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음. 원핫 인코딩. 그래서 메모 하나 해두십시오. 그래서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과 같이 표현한다. 또는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범주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범주형 데이터는 이 자체가 더하기 빼기의 의미가 없다. 음. 그 다음 순서형 데이터는 여성의 옷 사이즈를 44, 55, 66 이렇게 44, 55, 66 뭐 달력에 1월, 2월, 3월 이게 분명히 이 값 자체는 순서가 있는데 44, 5, 66에 여자 뭐 남자가 또 90, 95, 100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의미는 있는데 그 값 자체에서 뭐, 이게 그 자체를 더하고 빼고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형 데이터에서는 덧셈이나 뺄셈의 의미는 없더라. 음. 그 다음, 자, 연속형 데이터는 무게, 길이, 온도, 압력, 속도, 뭐 이런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속형 데이터라고 한다. 음. 됐나요? 그래서 얘를 조금 눈에 들어오게 본다면은, 자, 보십시오. 자, 요겁니다. 요거 한 개. 다른 것들은 다 더하기 빼기의 의미가 없지만, 뭐는 연속형 데이터는 더하기 빼기의 의미가 있더라. 어.
됐나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책으로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형은 데이터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 엑셀 같은 거. 이렇게 글자, 숫자, 뭐 이렇게. 요게 정형이라고 합니다. 엑셀처럼 데이터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걸 우린 정형이라고 하고요. 비정형은 글 또는 뭐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와 같이 형식이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정한 포맷, 문법은 있긴 하지만 그 문법이나 포맷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즉, 정형 데이터와 같은 일정 포맷을 가지지는 않지만 뭔가 포맷이 있는 문법적인 있는 이런 글, 텍스트, 문자,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걸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그 다음, 반정형 데이터는 포맷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형 데이터처럼 정의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은 PT를 보는 게 조금 더 와닿습니다. 일단 정형 데이터는 포맷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 그래서 자, 뭐가 있느냐? XML, JSON, CSV 요런 파일 포맷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뭐 정해진 포맷은 없어.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여기다 글이라고 해놓을게요. 글. 아, 여기다가 글. 어. 글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반정형 데이터는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형식 자체가 없어요. 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센서 데이터나 웹 사용 기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정형, 비정형에다 메모 하나 해놔 주십시오. 네, 이렇게 메모 하나 해 두십시오. 이 부분, 이 부분. 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형, 비정형, 반정형이 있다. 음. 자, 그 다음 시각화 부분은 다시 책으로 좀 봐서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웹 데이터를 내려받아야 되는데 좀 전에 봤던 시도별, 용도별 데이터는 요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자, 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사이트를 아이고, 이게 아니고 사이트를 이렇게 아이고, 복사를 해서 사이트에 보면 자, 사이트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드롭박스에서 삭제가 돼버렸네요. 네, 요거, 저자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저자가 삭제를 해버렸네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온 데이터냐면, 여기 보면 전력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그 품목별을 잡고, 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 수집은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데이터 탐색이란 다시 얘기하지만 만다 전체적인 데이터 특성을 살펴보는 거 여기다 줄여넣고 놓고 기억합시다. 음.